46,000세대로 개발됐을 때 우리가 남위례 같은 경우 신도시가 46,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남위례급의 신도시가 하나가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들 지금 최근에 또 많이 얘기하는 일기 신도시, 우리 재건축이 아마 재건축 특별법, 일기 신도시 특별법 얘기가 나오다가 2024년도까지 마스터 플랜을 유예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기 신도시 분들은 많이들 좀 실망감이 많이 클 텐데요. 그렇다 보면 재건축 사업에서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또 주의점.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만큼 저 재건축 사업도 또 미래성, 투자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에서 장점은 무엇인지. 장점이요? 네.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재개발 사업은 이렇게 얘기를 신 대표님 얘기를 하셨으면 재건축 사업의 장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건축 사업은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은 자 재건축 사업 하면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아파트입니다. 자,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가격이 다 표준화되어 있어 통계가 다 나와 있죠. 무슨 아파트 얼마, 무슨 아파트 얼마 이렇게 가격이 통계가 이렇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가격표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접근하기가 쉬운 게 가장 큰 장점인 거고, 자 재건축하면은 투자 수익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개발 사업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이 가장 투자로서는 가장 좋기는 한데 주의할 점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두 개 중에 고른다 그러면은 재개발 사업이 조금은 리스크가 조금은 작고 투자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을 추천하겠지만, 만약에 재건축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재건축을 투자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것만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장기 투자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은 중간에 내가 사고 팔 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마음 편하게 사고 팔아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5년 거주 10년 보유를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째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요. 자, 이 부분을 알고서 접근하시는 게 재건축 이 투자에 있어서는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장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다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재건축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실제적으로 재건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뭐 여의도라든가 목동이라든가 아니면 강남, 이 세 개가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데, 워낙에 입지가 좋고 학군이라든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세 개 지역은 워낙에 이제 재건축으로서는 인기 단지고, 이 외에도 우리 김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일기 신도시, 뭐 일산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일산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중동이라든가 평촌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일기 신도시 5개 지역도 마찬가지로 워낙에 이제 재건축 이슈들이 많고, 우리 김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재건축 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 자체 마스터 플랜이 2024년도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8월 16일 그렇게 발표는 했는데 2024년도까지는 안 가고 내년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이제 투자 가치는 좋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91년도, 92년도에 이렇게 건축이 되다 보니까 용적률 자체가 굉장히 낮게 이렇게 용적률이 낮게 이렇게 건축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재건축이 된다면은 투자 수익 자체가 굉장히 큰 그런 지역도 마찬가지로 일기 신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기 신도시 내에서도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통적인 재건축 강세 지역, 뭐 강남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목동 이외 지역을 간다면 일기 신도시 자체도 워낙에 좋은 지역이긴 하지만, 이 일기 신도시 자체가 다 재건축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 내에서도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가 있고 아니면은 리모델링으로 갈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은 좀 좋은 지역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조금 질문했는데 답변이 너무 깁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일타강사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질문하기가 겁납니다. 또라는 질문을 하기가 너무 길어질까봐 더 이상 짧게 해드릴게요. 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신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거 질문해주세요. 이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본인이 궁금한 거 질문하지 말고. 일단 재건축 사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재개발 사업하고 다르게, 재개발 사업은 뭐 전체를 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재건축 사업은 흔히들 아파트 사업이라고 합니다. 아파트는 주변 지역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학군이라든지 교통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새 아파트만 생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점들이 있죠. 재개발 사업보다는 훨씬 더 입지
입지적인 영향이 큰 사업이라는 게 아마 재건축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건축 사업에 관심도가 높고, 하지만 재개발보다는 투자금이 많기 때문에 많이들 좀 고민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소액으로 접근하는,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사업에 접근할 거고, 또 내가 여유 자금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마 재건축 사업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 대표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일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입지가 이미 갖춰져 있는 여의도라든지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 있고 재건축 사업들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지만, 이 지역 외적으로 재건축 사업 뭐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신 대표님 어떤 지역을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 재건축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아무래도 목동, 여의도, 그다음에 이런 강남 지역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세 개 지역을 제외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재건축은 어찌됐든 간에 투자로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로서 가장 투자 수익이 클 그런 단지들을 꼽는다면은,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주공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계 주공이라든가 아니면 뭐 광명 지역에 하안 주공이나 철산 주공 아파트들, 이런 주공 아파트 단지들, 또는 이제 마포에 보면 이제 성산 주공이라든가 이런 주공 아파트들 단지들을 조금 노려보는 게 가장 좋다. 특히나 이제 서울 지역에서는 이런 주공 아파트들 자체가 대부분 이제 서울 중심부에서는 외곽에 입지하다 보니까 입지적으로는 좀 떨어지겠지만, 만약에 투자로서만 본다면은 재건축 주공 아파트들 단지, 대부분 주공 아파트들은 5층이나 뭐 10층, 15층 이내에서 이런 아파트들이 다 건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축이 된다면은 최소 20층 이상, 25층, 30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 지역에서 본다면은 주공 아파트들, 특히나 이제 이 투자로서 본다면 주공 아파트들을 좀 눈여겨 보시라. 이 밑에 쪽으로 본다면 이제 광명에서 이제 철산 주공이라든가, 조금 길게 걸리겠지만 하안주공 아파트들, 이런 주공들, 그리고 또 이제 구로주공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주공 아파트들을 유심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재건축 아파트, 저는 그렇게 상계 주공이라든지 하안 주공, 철산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공 아파트가 대단지입니다. 상계 주공도 14단지, 우리가 개포 주공 아파트 재건축이 됐을 때 이슈는 강남이라는 입지도 가지고 있지만 단지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졌을 때 전체적인 아파트, 새 아파트의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주변 인프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목동 재건축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14단지까지 전체 단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개발됐을 때, 지금 28,000세대가 46,000세대로 개발됐을 때, 우리가 남위례 같은 경우 신도시가 46,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남위례급의 신도시가 하나가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지가 묶여있는 지역들을 좀 관심 가지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계주공이라든지 하안주공, 철산주공처럼 이렇게 단지들이 몰려있는 주공 아파트를 좀 공략하는 건 저도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주의해야 될 것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거는, 내가 중간에 만약에 재건축이 진행된다면 마음대로 팔고 사고 팔지를 못하기 때문에 재건축 투자에 있어서는 장기 투자로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재건축에서는 사고 팔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5년 거주, 10년 보유, 이 부분을 꼭 채워 놓으신다면은 내가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전에는 어찌됐든 간에 사고 팔기가 쉽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점으로 조합설립인가 의회는 사고 팔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 되도록이면 5년 거주, 10년 보유는 꼭 채워서,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 일을 대비하시고 접근하셔라,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재건축 사업에는 신 대표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사고 팔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만 보유해야 되고, 지금 재건축 매물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내가 5년 거주, 10년 보유를 채우셨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맞춤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을 지금 들어갔을 때 5년 거주, 10년 보유의 기간이 아마 조합 설립 때까지 맞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투자는 자체적으로 좀 긴 투자, 그리고 내가 거주를 하면서 거주를 동반한 투자가 되었을 때 재건축 투자에서 아마 극대화된 수익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잠깐
중요한 얘기 주셨는데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2024년도까지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남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추진들을 시범단지를 지정해서 리모델링 추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500%를 상향시켜서 뭐 400에서 500%를 상향시켜서 통합 재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개발하는 방식을 만들어 달라는 법을 제정하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상태죠. 만약에 이게 마스터 플랜이 계속 지지부진하다라고 하면 리모델링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재건축을 계속해서 좀 더 기다려보는 방법이 맞는 방법일까요? 실제적으로 일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이 한 60%, 그 다음에 재건축이 한 30-40% 이 정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자, 재건축을 하기에는 용적률이 어느 정도 꽉 차 있다 보니까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들이 많은 지역이 이제 일기 신도시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재건축이 가능하면 기다렸다 재건축하는 게 맞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새로 짓는 것 자체가 이제 재건축이다 보니까 재건축이 내가 원하는 지금 소위 얘기하는 이런 최신식 이 평형이 나오고 구조 자체가 평면 구조 자체가 잘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가는 건 맞는데 자 재건축이 불가능한데 그리고 재건축 사업성이 작은데 굳이 재건축을 하려냐 할 수 있느냐 그러기보다는 저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최근에 많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리모델링이 뭐 안전성 문제라든가 뭐 내력벽 철거라든가 이런 구조물은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평면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리모델링 사업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재건축에 대한 대안입니다. 자, 리모델링 사업도 결국에는 새로 짓는 거, 구조는 그대로 놔두고 내벽벽이라든가 구조물은 그대로 놔두지만 새로 짓는 거고 지하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을 새로 신설을 하고 뭐 공법이 뭐 문제가 된다고 안전성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재건축 새로 짓는다거나 아니면 재개발도 새로 짓다가 무너지는 건설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리모델링이 안전성 문제를 많이들 부각을 하고 리모델링은 투자하면 안 된다 하는데 결국에는 리모델링으로 성공하는 단지들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대치동의 하이스턴이라든가 뭐 청담동의 로이비라든가 여기 다 뭐 삼성이라든가 이런 일군 업체에서 다 이런 리모델링을 시도해가지고 잘 지어서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투자성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특히나 리모델링 사업은 일군 건설사들은 안 들어간다는 속설들이 많아요. 근데 최근에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단지들 보면은 뭐 우리나라 일군 시공사들이 많잖아요. 그 일군 시공사에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겠다고 뭐 현수막도 걸고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그만큼 건축 공법들이 많이 안정적으로 발전을 하고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다가 이렇게 무너지거나 그런 경우는 저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 뭐 최근에도 뭐 그런 일들이 이슈가 있었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있기는 하지만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 재건축으로 갔을 때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끝까지 재건축을 고집하기보다는 리모델링이 대안이 될 거고 앞으로 이 리모델링도 어떻게 보면 규제를 조금 완화가 더 해줄 거는 같습니다. 최근에 재건축 사업이 워낙에 규제가 많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리모델링이 지금도 괜찮긴 하지만 더 규제를 완화해서 리모델링도 활성화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재건축의 대안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마 리모델링 사업의 내력벽 철거가 아마 리모델링 사업에서 가장 큰 이 변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내력벽 철거에 대한 구조 안정성에 대한 검사 결과를 계속해서 발표한다고 했었는데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죠.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좀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건설에 대한 공법상으로 보면 가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력벽 철거가 가능하다라면 구조에 대한 변경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 리모델링 사업이고 리모델링 사업이 또 수평이라든지 또 세로 증축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으로서 리모델링으로서 새 아파트를 또 완성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또 신규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으로서의 새 아파트만큼의 또 가격 영향력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가 분당 같은 경우가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분당일 것 같습니다. 특히 분당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다른 옆 아파트와 혼동되어 있어서 재건축이 좀 불가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은 통합 재건축 얘기들을 많이 했죠. 특히 이제 순회역이나 주변 지역의 통합 재건축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만약에 이게 무산될 때 통합 재건축 부분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는 게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부에서 좀 마스터 플랜이 조금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뭐 신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기 신도시 특별법 이 마스터 플랜 자체는 어찌되든 간에 2024년도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4년도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일기 신도시들 자체가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예전에 이제 대통령 선거 공약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도 일기 신도시 특별법은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라든가 아니면 가열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조금 마스터 플랜이 늦어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부동산 경기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미룬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나 내후년에 이제 대선도 있기 때문에 대선이라 했다. 이제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나오지 않나 싶기 때문에 아마도 나온다면은 일기 신도시 특별법 이 마스터 플랜 자체가 아마도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3기 신도시 지금 왕숙이라든지 3기 신도시 개발들을 많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4기 신도시, 5기 신도시, 6기 신도시를 개발하기보다는 1기 신도시가 30년대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1기 신도시 용적률을 더 상향을 해서 재건축을 해서 새 아파트 공급을 더 하고 그리고 일반 분양분을 더 늘린다라고 하면 충분히 4기 신도시를 만든 만큼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택 공급의 또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고는 아마 다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조금 더 빠른 시기에 좀 더 협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특히 재건축이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지들은 통합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용적률이 상향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또 움직이는 단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포기하고 움직이는 단지들이 있을 텐데 이런 단지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재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을 좀 접근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일기 신도시들 중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들은 여러 군데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지들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기다리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내후년에 사업 시행인가가 나오거나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기 때문에요. 지금이라도 재건축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기다리지 마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 이제 재건축 사업이고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재건축이 가능하고 추진이 가능한 단지다.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조합원들끼리 또는 주민들끼리 이렇게 조금 마음을 맞춰가지고 빠르게 진행하시는 게 맞고 중간에 어찌됐든 간에 사업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마스터 플랜이 내년에 나오든 내후년에 나온다면 그때 가서 사업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재건축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건축 사업 얘기하니까 일기 신도시의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상계 주공 아파트라든지 하안 주공이라든지 철산 주공이라든지 주공 아파트 단지들 이런 단지들을 재건축을 좀 유심히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 주셨고 재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재건축이라는 것은 이게 사고 팔기가 어렵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좀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신 대표님은 재건축 사업 쪽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좋다 이런 얘기시죠? 거주를 한다면은 재건축이 조금 낫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내가 집을 살고 거주를 하면서 투자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재개발은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다가구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많은 반면에 재건축은 어찌됐든 아파트지 않습니까? 자, 아파트가 살기 좋을까요? 아니면은 다세대 이런 빌라라고 하는 게 살기가 좋을까요? 어찌됐든 아파트가 살기가 좋기 때문에 내가 거주와 투자를 같이 하고 싶다면은 재건축을 보는 게 맞고 대신에
순수하게 투자 목적만 본다고 한다면은 재건축보다는 내가 재개발을 보는 게, 왜냐하면 조금 더 낫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재건축은 어찌됐든 간에 장기 투자해야 되고, 특히나 아직 법이 완화시켜주겠다고는 했지만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금으로 뺏기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투자 목적만 본다 그러면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좀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재개발 사업의 장점과 재건축 사업의 장점, 여러 가지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재개발도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고, 재건축도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오늘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은 내 상황에 맞는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재건축, 재개발 투자 방식, 투자에서도 성공 투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개발 사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자, 어찌됐든 간에 재개발 사업에서는 조금은 투자 유망한 지역, 그리고 거주하기 좋은 지역, 투자로서 좋은 지역들을 말씀을 드렸고, 재건축에 있어서도 뭐 일기 신도시라든가 전통적인 강세 지역, 이런 지역에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이 시간에는 재개발 지역에서 어떤 지역을 콕 집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거나, 또는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자, 투자 가치가 유명한 지역, 유망한 단지들을 좀 위주로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시청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